여러분 지금 바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장 오늘 밤에 도시 전체가 외부 세력한테 완전히 짓밟힐 위기에 처한 거예요. 아, 생각만 해도 엄청 끔찍한데요? 그렇죠. 그래서 적을 막아낼 거대하고 튼튼한 방어벽을 당장 세워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 전문 석공이나 엔지니어가 도착할 때까지 며칠을 기다리시겠습니까? 며칠 기다리다가는 다 죽게 생겼는데요. 맞아요. 아니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최고급 향수 브랜드의 CEO라던가 섬세한 보석세 공사, 아니면 동네 고등학생들 손에 당장 시멘트 포대랑 벽돌을 지어주시겠습니까? 아, 그건 뭐 선택의 여지가 없죠. 심장이 뛰고 돌을 들어 올릴 수 있는 두 팔만 있다면 누구든 당장 현장에 투입해야 하는 그런 다급한 상황인 거죠. 바로 그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분석해볼 엄청난 자료가 딱 이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언뜻 보기에는 그냥 고대 중동의 되게 지루한 건설대장처럼 보이는 느헤미야 3장이라는 문서인데요. 솔직히 처음 이 텍스트를 마주하면 약간 수천 년 전의 전화번호簿를 읽는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맞아요, 진짜. 누가 어디를 지었고 그 옆은 누가 지었고 막 이런 식의 이름이랑 장소만 무한 반복되잖아요. 네, 완전히 딱딱하죠. 그래서 그 역사적 맥락을 모른 채로 그냥 읽으면 불면증 치료제로 아주 제격이거든요. 감정이라고는 1g도 안 섞인 아주 건조한 데이터 덩어리처럼 보이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그냥 덮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무미건조한 명단에 겉껍질을 딱 살짝만 벗겨내면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막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렇죠. 단순한 건축 명단이 아니죠. 네. 이건 거대한 위기 속에서 공동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남는지, 그리고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리더십이나 동기부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완벽한 프로젝트 관리 마스터 클래스입니다. 아, 기대되네요. 섬세한 금세공업자부터 향수 파는 상인, 그리고 최고위급 정치인의 딸들, 또 일하기 싫어하는 얄미운 귀족들까지 다 나오거든요. 도대체 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거대한 방어성 구축 프로젝트에 다 같이 얽히게 됐는지 오늘 그 심리전의 뼈대를 아주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이 진짜 흥미로운 이유가 그냥 거대한 장벽을 완성했다 이런 결과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 결과가 아니라요. 네, 그 돌을 쌓아 올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기의 사회적 지위나 안일함, 자존심 같은 걸 어떻게 내려놓았는지, 그리고 내부에서 어떻게 충돌했는지를 정말 날 것 그대로 낱낱이 보여준다는 데 있죠. 와, 그렇군요. 그럼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첫 삽을 든 사람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인물이죠. 기록 맨 처음을 장식하는 게 엘리야십이라는 대제사장하고 그의 동료 제사장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양문이라는 성문을 직접 건축하고 막 무거운 문짝까지 달았다고 나와요. 네, 양문이요. 근데 우리가 보통 대제사장이라고 하면 약간 가장 높은 영적 리더잖아요. 그러면 안전하고 높은 곳에 쫙 서서 우아하게 손 뻗어서 축복기도 해주거나 쥐봉 흔드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지 않나요? 당연하죠. 사실 흙먼지 뒤집어 쓰고 땀 뻘뻘 흘리면서 그 무거운 나무 문짝을 다는 육체 노동은 대제사장의 업무 요강에는 아예 없는 일입니다. 그쵸. 안전 밖의 일이죠. 하지만 이 프로젝트의 최상위 리더인 대제사장이 가장 먼저 소매를 딱 걷어붙이고 공사판 한가운데로 뛰어들었다는 건요. 조직 관리 측면에서 엄청난 심리적 타격감을 주거든요. 아, 타격감이요. 어떤 식으로요? 리더가 가장 먼저 손에 피 묻히고 땀을 흘리잖아요. 그러면 이 거대한 생존 프로젝트 앞에서는 그 어떤 예외나 열외도 없다는 걸 무언의 행동으로 그냥 선언해버린 셈인 거죠. 와, 그러니까 내가 이 구역에서 제일 높은 사람인데 나도 직접 돌 나른다. 감히 누가 허리 아프다고 핑계 대겠냐, 약간 이런 압박이 현장에 쫙 퍼졌겠네요. 정확합니다. 아주 강력한 메시지죠. 그래서일까요? 명단을 이렇게 쭉 따라가다 보면 진짜 공사 현장이랑은 1도 어울리지 않는 되게 기상천외한 직업군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나오죠? 막 금장색, 그러니까 보석이랑 금 만지는 세공업자인 우시엘이랑 말기야가 나오고요. 심지어 향품 장사인 하나냐도 등장해요. 상인들도 줄줄이 나오고요. 향품 장사면 향수 만드는 사람 아닌가요? 맞아요. 이게 얼마나 비현실적이냐면요. 평생 핀셋으로 몇 그램짜리 금붙이 다루던 사람이나 아주 미세한 향료 섞어서 고급 향수 만들던 사람들한테 막 수십 킬로그램짜리 거친 석회암 덩어리를 야르게 한 거잖아요. 진짜 아주 절망적이고 다급한 냄새가 확 나네요. 네, 솔직히 좀 우습기도 하고요. 아니, 전문 석공이 지어도 무너질까 말까 한 게 주가 방어용 성벽인데
금세공업자가 쌓은 벽이라니요. 그 돌에 아기가 제대로 맞기나 했을까요? 전문가가 아니니까 엉성했겠죠. 그쵸. 살짝 건드리면 와르르 무너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의심도 들거든요. 현대의 건축 공학적 관점이나 평상시의 프로젝트 관리 시각으로 보면 호수님 지적이 완벽히 맞습니다. 평화로운 시기였다면 당연히 돌 강도 다 계산하고 정밀하게 깎아내는 전문가들한테 외주를 줬겠죠. 당연하죠. 돈 주고 맡겼겠죠. 하지만 이 문서는요, 당시 사회가 생존이라는 단일 목표 아래서 어떻게 총동원령을 가동했는지를 진짜 낱낱이 보여줍니다. 아, 총동훈령이요? 네, 적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도시 전체가 불타고 모두가 노예로 끌려가느냐 마느냐 하는 극도의 위기 상황이었으니까요. 아, 그러니까 지금 벽돌 디자인이나 내구성 따질 계제가 전혀 아니었군요. 바로 그겁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완벽한 전문성보다는 신속한 실행이랑 압도적인 머릿수가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하거든요. 일단 사람을 밀어 넣어야 하는군요. 그렇죠. 금세공업자가 막 덜덜 떨리는 손으로 쌓아 올린 벽이 전문 석공이 쌓은 것보다 삐뚤빼뚤하고 못생겼을 순 있어요. 하지만 벽이 아예 없어서 적의 화살이 우리한테 그대로 날아오는 것보다는 삐뚤어진 돌덩어리라도 존재하는 게 100번, 1000번 낫잖아요. 와, 삐뚤어진 벽이라도 있는 게 낫다. 직업의 전문성이라는 벽을 완전히 부숴버린 거네요. 네, 생존 앞에서는 직업이 의미가 없는 거죠. 직업의 벽을 넘었다고 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제가 이 명단 보면서 진짜 충격받은 구절이 딱 하나 있거든요. 어떤 구절인가요?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통치하는 아주 고위급 정치인인 살롬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놀랍게도 그가 일하는 구역에 그의 딸들이 함께 성벽을 고쳤다고 딱 기록되어 있어요. 딸들이요? 와. 네. 고대 중동이면 완전 철저한 가부장제 사회잖아요. 그것도 엄청 귀하게 자랐을 고위 통치자의 딸들이 이 험악하고 흙먼지 날리는 건설 현장에 나와서 직접 시멘트를 만졌다는 게 진짜 믿어지시나요? 이 부분이야말로 당시 위기감이 어느 상황도였는지 짐작하게 해주는 아주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정말 압도적이네요. 네. 그 누구도 나는 여자라서, 나는 신분이 높아서, 혹은 이거는 내 전공이 아니니까 이런 핑계를 댈 수 없는 아주 강력한 사회적 압력이랑 연대감이 빡 형성된 거죠. 아, 핑계를 아예 차단해버렸군요. 그렇죠. 대제사장부터 정치인의 딸들까지 이 거대한 생존의 위협 앞에서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사회적 계급표가 그냥 휴지 조각이 돼버린다는 걸 완벽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진짜 대단하네요. 근데 약간 현실적인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이렇게 마구잡이로 비전문가들을 막 투입하다 보면 현장 통제가 전혀 안 될 것 같지 않나요? 아, 관리 측면에서요? 네. 제가 이 텍스트 패턴을 쭉 분석하다 보니까 아주 흥미롭고 반복적인 디테일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네, 어떤 패턴이죠? 여다야, 베냐민, 핫숲, 아사랴 등등 수많은 사람들의 작업 구역을 쭉 설명할 때요. 공통적으로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건축했다고 나와요. 네, 자기 집 앞. 심지어 무술람이라는 사람은 번듯한 집도 없었는지 자기 침방과 마주대한 부분, 그러니까 자기 원룸 앞을 고쳤다고 하더라고요. 오, 아주 예리하게 핵심을 짚으셨네요.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성패를 가른 가장 결정적인 관리 전략이 바로 그 문장에다 숨어 있거든요. 잠깐만요. 제가 여기서 약간의 태클을 좀 걸어볼게요. 네, 해보시죠. 프로젝트 관리자 입장에서 딱 볼 때 각자 자기 집 앞만 고치게 하는 거는 너무 파편화된 분산형 시스템 아닌가요? 아, 일리가 있네요. 어떤 사람은 자기 집 아끼니까 길을 쓰고 튼튼하게 지을 수도 있겠지만 또 옆집 사람은 귀찮아서 대충 신용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마다 다를 테니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이기적으로 자기 구역만 챙기가 보면 전체 성벽의 통일성도 다 깨지고 어떤 곳은 되게 얇고 어떤 곳은 두꺼운 막 프랑켄슈타인 성벽이 될 위험이 엄청 컸을 텐데요. 전체를 통제하는 중앙 관리 시스템 같은 게 없었을까요? 충분히 합리적인 의문입니다.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진짜 통일성 없고 아마추어 같은 분할 작업처럼 보일 수 있죠. 네, 완전 난장판일 것 같거든요. 하지만 이거를 고대 공성전의 현실이랑 인간의 심리적 기제에 딱 연결해 보면 이게 얼마나 소름 돋게 착오란 전략인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심리적 기제요? 현대 경영학이나 경제학에서 아주 자주 쓰는 표현 중에 스킨 인 더 게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 스킨 인 더 게임 들어봤어요. 자신이 직접 책임과 위험을 고스란히 감수하게 만드는 구조를 말하는 건데요. 이 성벽 재건 프로젝트는 그 스킨 인 더 게임 개념을 역사상 가장 극단적이고 완벽하게 적용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쌓는 성벽에 진짜 자기 살갗이 직접 맞닿아 있다는 그런 뜻인가요?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심리적으로도 완벽히 그렇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죠. 네.
지금 무거운 돌을 날라서 성벽을 막 쌓고 있는데 그 성벽에서 불과 몇 걸음 뒤에 내 집 거실이 있어요. 그리고 내 아이들이 자고 있는 침대가 딱 있는 겁니다. 아, 바로 성벽 뒤에요. 네, 적군의 불화살이나 공성 무기가 날아와서 만약에 이 성벽이 딱 무너지면 가장 먼저 적병의 칼날에 목이 날아가는 건 바로 내 가족인 거예요. 고대 전쟁에서는 성벽이 뚫리는 순간 그 근처 집들이 가장 먼저 끔찍한 약탈이랑 학살의 타겟이 됐으니까요. 와, 세상에. 진짜 끔찍하네요. 자, 이런 상황인데 성벽 두께를 대충 얇게 만들거나 돌 사이 틈새를 그냥 대충 흙으로 발라놓고 퇴근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절대 없죠. 밤을 새워서라도 진짜 내 손톱이 다 빠지나 한이 있어도 주변에서 제일 크고 단단한 돌만 골라다가 미친 듯이 쌓아 올렸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기적인 프랭켄슈타인 성덕이 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모두가 미친 듯이 품질을 높이는 상향 평준화가 확 일어나 버리는 겁니다. 아, 상향평준화요? 리더가 군중을 쫙 모아놓고 국가와 민족의 영광을 위해 이 한 몸 불사르자 이런 식의 거창하고 추상적인 헛소리를 안 한 거예요. 그런 연설을 한 게 아니군요. 네, 그저 당신의 집, 당신의 침대, 당신의 아이들을 당신 손으로 지켜라. 이렇게 완벽한 판을 깔아준 겁니다. 와, 진짜 기가 막히네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이고 이기적인 욕구, 즉 내 가족의 생존이라는 아주 강력한 개인적 동기를 도시 전체의 방어라는 공공의 이익이랑 완벽하게 딱 일치시켜버린 거죠. 감독관이 필요 없었겠네요? 그렇죠. 채찍 들고 돌아다니면서 감시할 필요가 아예 없는 각자가 스스로 가장 엄격한 품질 관리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기가 막히게 짠 겁니다. 진짜 완벽한 심리전이네요. 내 집 앞을 내가 지킨다. 아까 번듯한 집도 없이 좁은 침방 하나 마주하고 있었다던 그 무술남 같은 평범한 사람들도 자기가 잠드는 그 좁은 공간 지키려고 필사적으로 돌을 들어 올렸을 거잖아요. 상상하니까 되게 묘한 감동마저 밀려오네요. 네, 정말 절박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완벽하게 동기부여가 된 프로젝트라도 현실은 항상 시궁창인 법이잖아요. 이 기록에서 제가 제일 흥미롭게 본 아주 적나라한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오, 어떤 대목인가요? 혹시 무임승차자들 이야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얄미운 사람들은 꼭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인간적인 대목인데요. 그쵸, 어딜 가나 있죠. 명단을 보면 드고아 사람들이 성벽을 고치는 구역이 나오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그들의 귀족들은 주의 역사에 담붙이 아니하였다. 쉽게 말해서 공사에 가담하지 않고 태업했다고 아주 떡하니 기록돼 있습니다. 아, 귀족들이 일을 안 했군요. 네, 역사적으로 되게 중요한 국가 기록물인데 굳이 이 얄미운 귀족들의 태업을 그것도 영원히 지워지지 않게 텍스트로 박제해 놓았다는 게 너무 재밌지 않나요? 아주 노골적이죠. 굳이 왜 이런 치부를 남겼을까요? 보통 이런 옛날 문서들은 우리 다 같이 훌륭하게 협력해서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이렇게 되게 예쁘게 포장하기 마련이잖아요. 그 부분이 바로 이 자료가 가진 압도적인 진정성입니다. 진정성이요. 네. 이건 유토피아를 가장한 예쁜 선정물이 절대 아니에요. 지극히 현실적이고 막 땀 냄새 나는 흙먼지 잔뜩 묻은 실무 현장의 진짜 기록이라는 증거거든요. 아, 날 것 그대로의 기록이다. 대학 시절에 조별과제 해보시거나 회사에서 막 대규모 팀 프로젝트 같은 거 해보신 청취자분들이라면 다 공감하실 겁니다. 무조건 공감하죠. 아무리 동기가 확실하고 프로젝트의 목표가 숭고해도 팔짱 딱 끼고 뒤로 물러서서 구경만 하는 무임승차자는 언제나 100%의 확률로 존재하거든요. 맞아요. 나는 손에 흙 묻히는 평민들이랑은 다루 하면서 뒤에서 감놔라 배놔라 입만 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우리의 시선을 확 사로잡는 건요. 그 귀족들의 뻔뻔한 태업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럼 뭐죠? 진짜 중요한 건 그 태업에 직면한 공동체의 반응이에요. 반응이요? 귀족들이 돌 하나 안 나르고 놀고 먹었잖아요. 그런데도 평범한 드고아 사람들은 묵묵히 자기들의 할당량을 끝까지 다 채웁니다. 그런데 더 소름 돋는 건 그 다음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이죠? 명단 후반부에 보면 이 평범한 드고아 사람들이 한 번 더 등장하거든요. 아, 저도 그 부분 읽었어요. 드고아 사람들이 또 한 부분을 중수하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이 평민들은 자기들이 맡은 구역을 땀 흘려 다 끝내고 나와서 짐 싸서 집에 간 게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집에 안 갔죠. 저희 귀족들이 빵꾼에서 통통 비어있는 다란 구역까지 굳이 넘어가서 2배로 일했다는 뜻인가요? 바로 그 뜻입니다. 놀랍죠. 게다가 그뿐만이 아니에요. 명단에 바룩이라는 인물도 나오거든요. 바룩이요? 네, 이 사람은 다른 수많은 일꾼들이란 다르게 유독 힘써 중수했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열정적으로 막 분노하듯이 헌신했다는 아주 특별한 묘사가 붙어 있습니다. 와,
솔직히 인간적으로 너무 화가 나잖아요. 왜 우리만 개고생해야 해. 저기 귀족놈들은 그늘에서 포도주나 마시고 앉아있는데 하면서 막 파업하거나 도망갈 만도 한데요. 충분히 그럴 만하죠. 근데 오히려 그 빈자리를 묵묵히 자기들의 피와 땀으로 2배, 3배 그냥 채워버렸네요. 네, 그 지점이 바로 이 거대 프로젝트가 궁극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를 폭로하는 겁니다. 진짜 이유를요. 이 성벽이 기적적으로 완성된 건요, 구성원 전체가 100% 완벽하게 이타적이고 훌륭한 사람들이라서가 아니었어요. 아, 완벽해서가 아니다. 네, 이기적이고 책임감 없는 무임승차자들이 숭숭 만들어낸 그 조직의 구멍을 누군가가 묵묵히 2배의 땀을 흘려서 다 메웠기 때문입니다. 우와, 희생이 있었군요. 언제나 세상을 구하고 프로젝트를 완수하는 건 완벽한 시스템이 아니라 그 드고아의 평민들이나 바록처럼 기꺼이 과잉 헌신을 감수하는 보이지 않는 영웅들이라는 사실을 이 고대 기록이 완벽하게 증명하고 있는 거죠. 와, 그 꼴보기 싫은 조별과제 잔혹사에서 어떻게든 결과물을 꾸역꾸역 만들어내는 원리가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게 진짜 신기하네요. 결국 평민들의 피와 땀이 귀족들의 오만함이랑 무능을 완전히 덮어버린 거군요. 인간 사회의 본질은 안 변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러네요. 자, 이제 이 거대한 공사 현장의 전체 지도를 머릿속에 한번 쫙 그려보겠습니다. 이 지루해 보이는 명단의 지리적 동선을 쭉 따라가다 보면 아주 정교하고 놀라운 구조 하나를 발견할 수 있거든요. 네, 시작과 끝이 아주 완벽하게 맞물리는 순환 구조를 보여주죠. 맞습니다. 아까 그 대제사장이 맨 처음 지었다던 양문에서 딱 출발하잖아요. 거기서부터 시계 반대 방향이든 시계 방향이든 성벽을 따라서 쭉 돌아갑니다. 어문, 옛문, 골짜기문, 분문, 샘문, 수문. 네, 성벽을 따라 한 바퀴 돌죠. 그렇게 예루살렘 성벽 전체를 한 바퀴 삥 돌아서 마지막 구절에 딱 다다르면요. 다시 처음 시작했던 그 양문으로 완벽하게 돌아오면서 문이 철컥 닫힙니다. 아주 완벽한 마무리네요. 단 1m의 틈도 없이 도시 전체가 방어선으로 꽉 연결됐다는 걸 지리적으로 쫙 증명하는 건데요. 이 순환 과정에서 제가 가장 눈을 의심했던 약간 충격적인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베닥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통치자 말기야가 등장하는 구역 말씀하시는 거죠? 정확합니다. 이 말기야라는 사람이 건축한 성문의 이름이 무려 분문입니다. 이거 적나라하게 직역하면 그냥 똥문이거든요. 네, 똥문 맞습니다. 도시에서 발생하는 모든 인간의 오물이랑 쓰레기, 배설물들을 성 밖으로 내다버리는 진짜 생각만 해도 코를 찌르는 악취가 진동하는 구역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곳이죠. 그런데 이 오물문을 짓고 막 문짝을 달았던 사람이 그냥 이름 없는 하급 노예가 아니에요. 한 지방 전체를 다스리는 엄청난 권력을 가진 통치자였습니다. 네, 꽤 고위급 인사죠. 가장 냄새나고 기피할 만한 그 더러운 작업을 권력자가 맡았고 심지어 이 역사적인 문서에 통치자 말기야가 오물 버리는 문을 달았다고 아주 영원히 남을 기록으로 정확히 명시해 두었어요. 아주 이례적인 기록이긴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본질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죠. 수천 년 전에 도대체 누가 오물 버리는 문을 달았고 누가 아름다운 샘문을 달았는지 21세기를 사는 우리가 이거 알아야 할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이 기록이 우리한테 던지는 진짜 메시지가 뭐죠? 그 질문은 방어용 성벽이라는 구조물의 본질적인 특성을 이해할 때 답이 딱 나옵니다. 본질적인 특성이요? 네. 우리가 무언가를 방어하기 위해서 거대한 벽을 칠 때 전체의 99%를 아무리 견고한 화강암으로 막 높게 쌓아 올렸다고 한번 쳐보죠. 네, 아주 튼튼하게요. 그런데 단 1%, 냄새 난다고 피했던 그 작은 오물버리는 하수구 구멍 하나가 제대로 막혀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하기 싫은데요. 저그는 그 단단한 화강암 벽을 멍청하게 공격하지 않습니다. 가장 낮고 취약한 곳, 오물을 흐르는 그 1%의 냄새나는 구멍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서 도시 전체를 순식간에 함락시켜 버리거든요. 아, 결국 거대한 장벽이라는 건 가장 약한 골이 단 하나만 뚫려도 그 안에 모든 생명이 다 끝장나는 그런 구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명단은 아주 위대한 평등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아, 평등의 메시지요? 대제사장이 거룩한 기도를 올리면서 우아하게 지은 약물이든 지방 통치자 말기야가 코를 막고 오물을 뒤집어 쓰면서 지은 분문이든 도시를 지켜낸다는 그 단 하나의 목적 앞에서는 그 가치와 중요성이 완벽하게 동등했다는 뜻이죠. 와, 직업의 귀천이나 작업의 쾌적함 이런 게 전혀 중요하지 않았네요. 네,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보석 만지던 고운 손으로 돌을 나르든 쓰레기통 옆에서 막 흙을 퍼담든 그 모든 사람의 땀방울이 이 기록관에서는 완벽하게 동일한 무게로 취급됐거든요. 동일한 무게로요. 결국 이 기록은 단순히 건축비 정산하려고 만든 대장이 아니에요. 가장 화려하지 않은 곳에서 가장 굳은 일을 묵묵히 해낸 사람들에게 바치는 아주 위대한 기념비인 셈입니다. 가장 굳은 일을 한 사람들에게 바치는 동일한 무게의 기념비. 와, 이야기를 쫙 듣고 나니까 진짜 뒤통수를 한 대 세게 맞은 것 같네요. 꽤 깊은 울림이 있죠. 그냥 지루한 이름이랑 장소만 나열된 줄 알았던 이 고대 문서가 사실은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인간 군상의 뜨거운 드라마이자 완벽하게 세팅된 심리전의 현장이었다는 게 너무 놀랍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게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랑도 진짜 놀랍도록 닮아있거든요. 아, 우리의 일상이랑요? 네, 우리 삶을 구성하는 수많은 조직이나 사회 역시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반복적이고 지루한 직책의 나열처럼 보일 때가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회사 조직도 보면 그냥 이름표들일 뿐이잖아요. 하지만 그 이면을 딱 들여다보면요. 각자의 자리에서 누군가는 얄밉게 무임승차를 하고 누군가는 억울하지만 그것까지 다 덮어가며 과잉헌신을 하죠. 네, 바로기나 드구와 평민들처럼요. 그리고 또 누군가는 가장 냄새나는 오물문 앞에서 묵묵히 책임감을 다하면서 이 거대한 사회라는 성벽을 아주 아슬아슬하게 지탱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쫙 파헤쳐본 이 기록은 단순히 수천 년 전 중동의 먼지 날리는 건설 현장 에피소드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깊은 이야기였죠. 리더가 흙먼지 뒤집어 쓰면서 보여준 솔선수범의 파급력, 전문성이 떨어져도 위기 앞에서는 하나로 뭉쳐야 했던 치열한 연대의식, 그리고 개인의 생존 본능을 이용해서 공공의 방어선을 구축해낸 소름 돋는 동기부여 전략. 네, 스킨 인 더 게임이었죠. 거기다가 얄미운 귀족들의 빈자리를 2배의 땀으로 덮어버린 평범한 사람들의 위대한 헌신까지, 그 모든 불완전한 요소들이 퍼즐 조각처럼 하나로 확 엉겨붙어서 결국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방어선을 만들어냈습니다. 정말 완벽한 팀워크의 기적이네요. 자, 그럼 오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에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딱 던져볼까 합니다. 어떤 질문이죠? 만약 오늘날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회사 아니면 속해 있는 커뮤니티나 가족이 어떤 엄청나게 큰 위기에 직면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이 현대판 느헤미야 3장이라는 명단을 지금 막 작성하고 있다고 가정해보는 겁니다. 내 이름이 올라가는 거네요. 그렇죠. 과연 여러분의 이름 옆에는 어떤 묘사가 기록되게 될까요? 익숙하고 우아한 향수병을 딱 내려놓고 기꺼이 무거운 시멘트 포대를 든 향품 장사처럼 낯선 도전에 온몸을 던진 사람일까요? 아니면 손에 흙 묻히기 싫다며 뒤로 쏙 빠져버린 드고아의 귀족들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냄새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오물 문 앞이라도 기꺼이 팔을 걷어붙이는 말기야일까요? 혹은 남들이 뒤에서 무어라 하든 내 가족이자는 침방 앞에 무너진 성벽을 묵묵히 땀 흘려 쌓아 올리는 평범하지만 위대한 일꾼일까요? 진짜 한 번쯤 깊게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오늘 밤 여러분이 지켜내야 할 여러분의 집 앞 무너진 성벽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은 그 성벽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지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주 긴 여운을 남겨드리면서 오늘 심층 분석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